돈이 근본인 사회를 자본주의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최대한 많이 벌어서 원 없이 쓰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돈을 많이 벌려면 돈을 잘 알아야 합니다. 돈은 어디서 만들까요? 잘 알다시피 한국은행입니다. 그리고 은행들도 신용창조라는 이름으로 돈을 마구 만들어냅니다. 만약 은행에 100원의 예금이 들어왔는데 지급 준비율 10%라면 90원의 돈은 대출로 나가게 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면 시중에 1000원의 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6, 70년대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종종 막걸리 심부름을 한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막걸리에 물을 타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어른들이 심부름을 가는 아이들에게 일러주던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물 안 탄 막걸리로 달래요 라는 멘트였죠. 물을 타면 막걸리 원주 양은 그대로인데 막걸리 맛은 엉망이 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누군가 물을 붓고 막걸리 농도를 묽게 만든 것, 이것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만약 전체 국민의 수가 100명인 나라에서 국가가 총 100원의 화폐를 발행했다면 국민 1인당 1원의 화폐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국민들을 위해 발전소를 지어주는데 필요한 돈이 100원이라고 해보죠. 사유재산권이 있는 국민들이 가진 돈 100원을 빼앗아 발전소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화폐 발행권을 이용해 100원의 돈을 더 발행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나라의 화폐는 20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국민이 사고 팔면서 보유하게 된 물건들의 개수는 그대로인데 화폐는 2배가 되어 기존 물건은 2배의 가격을 줘야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 물건이 집이라면 집값이 2배가 되는 것이죠. 집의 가치가 2배가 된 것이 아니라 화폐 가치가 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마치 막걸리 한 통에 물을 한 통 더 붓는 것과 같은 거죠. 화폐 발행권을 가진 국가뿐만 아니라 신용 창조 기능을 가진 은행도 우리가 마실 막걸리에 물을 붓고 있습니다.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당연히 GDP나 국가 예산도 월급쟁이들의 월급도 매년 올라갑니다. 자연히 화폐 양도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자본주의 역사는 통화량 팽창의 역사입니다. 자본주의 속성 중 하나는 통화량 팽창, 즉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1976년 서울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 30평대 분양가가 대략 8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80억 정도라면 1000배 정도 오른 거죠. 땅값은 어떨까요? 한국은행에서 밝힌 대한민국 전체 땅값이 1964년 1조 7천억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 2015년 기준 약 660조 원이니 대략 4000배 상승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5, 60년 전에 땅을 보는 탁월한 안목이 있어 강남에 땅을 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1960년대 강남 땅값은 평당 300원이었는데 지금은 평당 3억 원 정도라고 하면 100만 배가 오른 겁니다. 광의의 통화량을 M2라고 하죠. 쉽게 말해 입출금 통장에 있는 돈뿐만 아니라 적금 통장에 있는 돈까지 합친 것이 M2입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M2 잔고는 1986년 말 기준 55조 원에서 2023년 5월 말 기준 3,773조 원으로 약 68.6배 증가했습니다. 경제는 계속 성장 발전합니다. GDP나 국가 예산도 여러분들의 월급도 통화량도 매년 증가합니다. 화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물 자산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지게 됩니다. 가치가 아니라 가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월급이나 예금은 인플레이션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만으로는 경제적 자유는커녕 노후 대비도 쉽지 않습니다. 내 막걸리에 누군가가 물을 타는 게 걱정된다면 내가 직접 원주를 내려야 합니다. 물 타지 않은 진하고 맛있는 원주는 장기 보관도 가능하죠. 그것은 가치 상승 자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 서술에 대한 투자를 제외한 대표적인 가치 상승 자산은 좋은 입지의 부동산, 우량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자들의 돈 입문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